요즘 명청 시대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그 다음에 정청래 시대, 청시대. 원래 이 명청, 옛날에 역사에 보면요, 명청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남한산성 그 소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명에 대한 아주 이 사대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청나라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바로 이제 쳐들어와서 선조가 이제 이 당시에 남한산성에 되면서 그때 배경으로 했던 게 바로 이 소설 남한산성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면 고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완전히 초점을 맞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권한을 잡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오로지 그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요, 이상한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사의 량이나 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가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꽤 주목을 받고 있다 봅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나는 야당하고 악수도 안 할 거야.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현충원 참배 가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만 참배하고 나머지는 참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만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계속 법을 갖다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정청래인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권력은요, 대통령 권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당선되는 날과 취임하는 날, 이날만 참 좋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가시밭길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 권력이란 게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많은 다른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다음은 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뭐 난가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야 나 이런 건데, 지금 여당의 내에서 다음은 나라는 주자들이 지금 스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내년에 일단 지금 지방선거가 있고요. 2028년도에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 다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조금씩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 강할 때는 그게 이제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좋고 뭐 대통령이 아주 압도적일 때는 이 자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뭐 다른 장관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차기 주자들도 뭐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이게 힘의 관계가 좀 어긋날 때 자칫 이제 이 차기 주자가 돋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차기 주자가 돋보이면 대통령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안 좋죠. 속으로. 자식 뭐 지금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지가 대통령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 권한이 많습니다. 자칫 눈에 나면, 이게 대통령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누구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그 정도 힘은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지금 여권 내에서 비롯되고 있는 묘한 현상인데, 제가 이 정청래 대표 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특징적인 장면들을 좀 봤어요. 저희 이제 기자들은 이제 항상 그런 것만 보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딱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했냐? 강선우 의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바쁘고 막 언론 인터뷰 막 지금 막 줄 서 있고 막 한데, 그 바쁜 와중에 강선우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강선우 의원,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이제 지켜줄게. 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알려졌어요, 언론에. 왜 그랬을까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해서 그만두셔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경선 와중에 바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만두라, 그거 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즉시 이제 강선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뭐예요?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나는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어준, 즉 이 지금 민주당 정권의 상황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보니까 강선우 아무 잘못 없더라. 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한 인사를 당대표가 된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 전화해서 선우야 너를 지켜줄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대통령님 당신 결정이 잘못됐어요. 딱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선우를 그만두게 했어요? 잘못됐어요. 나는 얘를 지킬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이게 그래도 겉으로는 통합하려고 하고 또 뭐 이 실용정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딱 되자마자 야당 대표를 사과가 없는 한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야당하고 악수도 안 하겠어요.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는 아이고 난 사람 아닌 사람하고 나는 상종도 안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어쨌거나 이 당대표라는 거는요.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좀 뒷받침해주고 뭐 그래도 뭐 쓴소리는 하겠죠. 뭐 뒷받침해주는 게 제일 큰 임무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어쨌거나 야당하고 협조해 나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국정기조인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나는 쟤들하고 상대 안 해. 쟤들 위헌정당 해서 지금 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버리면 대통령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아이고 약간 우리 뭐 커피도 먹고 뭐 밥도 먹고 하자 하는데 한 사람 나 쟤 안 만나. 쟤하고 악수도 안 해. 이래버리면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 정권인데 이재명 정권이 야당에 대한 태도가 뭘까?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자들은 오히려 정청래이 아주 자극적이잖아요. 여러분도 음식도 보면 뭐 이렇게 매운 거 자꾸 먹으면 처음에는 맵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매운 걸 계속 즐겨 먹게 돼요. 뭐 엽기 떡볶이, 저희 애들도 엽기 떡볶이만 먹는데 저는 하나도 못 먹는데 자꾸 먹으면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즉 정청래의 어떤 강한 말과 막말이 중독성이 있어요. 대통령의 유화적인 말보다는. 자, 그러면 모든 국정의 중심은 정청래 쪽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뭐라고 한들 이거 뭐 말빨이 안 맥히네. 왜 이러지? 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첫 번째 통과시킨 게 방송법이었죠. 뭐 필리버스터 하는 거 뭐 하고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아마 그 정부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세도 두드러 맞고 지금 뭐 법인세도 올라가고 지금 기업들 살리려며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노란봉투법 해갖고 지금 뭐 파업하는 거 지금 우리가 교섭 다 해야 되고 우리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뭐라도 하나 우리한테 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합니다. 어쨌건 기업들이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돈을 벌어주려면 기업들을 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당은 계속 기업들 압박하는 상법,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만 막 통과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좋은 거죠.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어제 이춘석 그 법사위원장, 전 법사위원장의 이제 주식 차명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선우도 똑같은 보좌관 갑질인데 특히 이제 이춘석 의원도 지금 보좌관의 이름을 따서 계좌를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갑질인데 강선우에 대해서는 끝까지 뭐 보호해 주겠다 그러고 이춘석에 대해서는 바로 제명해 버린다. 왜냐 이춘석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지난 선거 때. 그리고 이 차명으로 거래했던 보좌관도 이재명 비서실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물론 이분은 뿌리는 예전에 손학규 의원하고 이제 친해 손학규계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 비서장을 했는데 바로 그냥 제명해 버렸다고. 본인이 탈당하겠다는 게 제명하겠다는 건 제명하고 탈당 뭐 크게 뭐 하지만 옛날에 양이원 영은 제명했다가 다시 복당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심한 게 아닌데 굉장히 아주 막 떨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엄중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강경 노선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는 조금 삐그덕거리면서 지금 친명계 아주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청래 대표는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볼 때는. 이 내년 지방선거, 이거 승리한다. 근데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후보들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뭐 장관들 시킨 전재수 부산시장, 뭐 강훈식 충남지사 뭐 등등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끼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년을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8년 총선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니까 정청래의 플랜은 그런 것 같아요. 김어준이 뒤에서 쫙쫙 밀어주고, 김어준은 이미 본인이 매일 한 40만 명 정도가 동시 접촉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이 크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를 거의 정청래나 뭐 조국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를 밀어서 차기 대통령을 이제 하려면 지방선 승리에도 그다음 2028년도에 공천권을 장악을 해서 이제 친명이 아니라 친청으로 당을 완전히 개조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어떻게 되죠?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내가 힘들게 대통령 돼서 내가 지금 쫙 폼 잡는데 아니 네가 다 하냐?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권력이 서슬 시퍼런 지금 이 집권 1년 차 또한 1년 차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여권 내의 어떤 권력 갈등이 꽤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제가 좀 해봅니다.